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우리에겐 두 개의 나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쭉 계속 이야기했던 식으로 늙는 나가 있어요. 나이가 늙는 나.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나. 두 번째는 늙지 않는 나가 있죠. 불변. 이 나는 우리가 이 첫째 나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거고요. 내가 어릴 때 내 사진하고, 어릴 때 내 사진,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내 사진이, 얼굴이 다 다르죠. 변화를 겪죠. 그죠? 이때의 얼굴과 이때의 얼굴이 전혀 낯설고 다를 수도 있어요. 변하는 날. 반면에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내가 눈을 감고 나라고 얘기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거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 그 나는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가 든 지금이나 변화 있나요? 그 나는 불변한 거예요. 이건 나이를 먹질 않아요. 그 나이를 먹지 않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굴을 보면 나는 노인인데, 내 내면 속에 있는 내가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아직까지 젊다고요. 아직까지 꿈을 꾸고, 아직까지 온갖 가능성을 품고 있고, 외적으로는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뿐이지 내적으로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로 여겨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외모라고 연관된 이 나로 자꾸 본단 말이죠. 나는 이 나로 느끼는데 사람들은 이 나로 나를 취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젊을 때는 이 두 개의 나가 별로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젊을 때는, 젊으면 때는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이럴 때는 그 나나 이 나나 구분이 별로 안 돼. 40대까지도 모르겠는데 서서히 40대부터 50대 가면 구분이 되죠. 60대로 가면 점점 구분이 되죠. 이 나와 이가 확연하게 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속에 나는 멀쩡한데 늘 그대로인데 겉에 나는 늙고 병들고 그다음에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육체는 벌써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가령은 한 50대쯤 돼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면적으로는 나는 아직까지
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이미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 겪는 혼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두 개의 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혼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섞여가지고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왜 혼동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두 개의 나가 하나의 몸을 사용하게 돼요. 두 개의 나가 또 하나의 마음을 사용해요. 같이 사용한다고 같이. 한 지붕 두 가족이죠. 젊을 때는 이게 분리가 안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늙지 않는 너는 아직까지 꿈도 많고 상상도 풍부하고 생각도 많고 한데 내 몸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나이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혼돈의 문제를 하는 게 이게 참 겪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나이가 들수록 찾아낸 게 혼돈입니다. 넓고 병들고 죽음과 직면할수록 인간은 혼돈성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몸을 사용하는데 우리 몸에 그러니까 두 개 쉽게 말하면 자 몸과 마음 구분 없이 몸이라고 할 때 몸 안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하나는 뭐야? 늙는 나와 연관돼 가지고는 변화하잖아요. 생로, 병, 사라 하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다고요. 고정되지 않고 뭘 세워도 세운 것이 일시적이지 항구적인 게 없어요. 어떤 의미를 추구해도 여기에서는 의미 자체가 결국은 무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다 변화를 버리니까. 오늘 이게 의미 있다 했는데 내일 되면 의미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하지. 삶이 무의미하고 삶이 또 허무하고 뭘 추구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상 누각처럼 끊임없이 세워봤자 무너지고 세워봤자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우리 몸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생을 볼 때 인생 자체는 어떻게 보겠어요?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보여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관계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지금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도 사라지고 결국 나 자신도 사라져야 돼.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이렇게 보일 때 여기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떤 게 있나요?
없어요, 여기는. 어떤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죠. 왜냐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지금 있는 게 다 사라지니까. 추구해봤자 뭐예요? 얻어봤자 뭐예요? 그게 뭐 잡았다 싶으면 다 빠져나가는데 모래처럼 술술술 다 빠져나가. 그 미래라는 게 보장이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기 때문에 이 변화에서는 이건 시간의 영향을 받고 말고 다분히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겠죠. 과거는 그래도 기억 속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몸의 변화를, 몸이 늙어가고 병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갖 것들이 병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과거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미래를 지향해봤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 추구하는 게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다음 계속 여기서 뭐 돌아가는 게 하루 돌아가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도시 아침에 일어났다가 밥 먹고 뭐 하다가 일하다가 저녁 되면 자고 해가 뜨고 해가지고 해가 뜨고 해가지고 해가 뜨고 해가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내가 인식할 때쯤 되면 이 변화의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진다는 거죠. 젊을 때는 이것이 두 개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 자체가 어디 보면은 그 빠르다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 두 개의 갭이 의식이 되고 내 몸 안에서 변화해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간다고 느낄 때 그때는 시간이 무시하게 빨라요. 시간에 의식해서 빨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뭘까요? 그 상대성이는 시간의 상대성이죠. 이때는 의식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것이 변화를 그만큼 그러니까. 더 깊이 느끼는 거죠. 이 두 개의 갭 때문에. 갭이 벌어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혼돈을 겪고, 갈등을 겪는 혼돈을 겪고. 어찌해야 될 바는 모르죠. 자,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넓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죠. 넓지 않는 나.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면, 본인의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라고요. 그 다음 과거의 사진을 앨범에서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전과 지금의 내 차이가 어떤지. 확 다르죠. 점점 확 다르다는 거 알죠? 젊을 때는 뭐 이렇게 몇 년 차이도 별 표시가 안 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5년만 돼도 차이가 확 나버려요. 얼굴이. 내가 놀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몸이 바뀌더라고요. 몸 체형도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데, 근데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나는 얘나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그거 나거든요. 그거 나는 늙지를 않아요. 늙음이 없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없다면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또 과거의 나라, 현재 나라, 사라지지 않는다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따지면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나라는 과연 죽을까? 변화가 없는 것에 죽음이 있나요? 불멸이라고 봐요. 불멸. 불멸했어. 불멸. 그렇지. 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 때도 불생이란 말 때요. 그런데 확실히 나는 내가 나를 의식할 때, 나라고 의식할 때 이 나라가 하는 것이 신비스럽게 해요. 언제부터 내가 나였던 거요? 언제부터 내가 나라고 할 때 느껴지는 이 나가 존재하기 시작했나요? 나를 의식한 시초. 그러니까 그게 몸에 태어난 것과 상관없는 어떤 거죠? 우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순간. 여튼 나는 불변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불변하지만은 불변한다는 것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묘해서 이 나는 또 성장을 해요. 가령 과거에 나라고 할 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속에 내가 했던 내가 내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도 나는 나지만은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로 돌아간다면은 어떨까요? 지금의 내가 20대나 10대의 나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그때 내가 행동했던 거는 더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때보다는 내가 지금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숙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지니까요? 지혜로운. 그때 못 본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나이 때는 내가 못 봤던 것을 지금은 보고 있기 때문에 착각이라든지 오류라든지 뭐 속는 일, 망상 같은 거 있죠. 망상 그런 게 훨씬 없겠죠.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때보다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성숙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성숙이라고. 그럼 착각과 오류와 망상으로 인해가지고 그 속는 일이 없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나는 늙지 않는 이 나는 착각과 망상, 오류로부터 깨어나는 거죠, 그죠? 깨어남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죠. 이 깨어나는 걸 뭐라고 하면 깨달음이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깨어나는 것이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 그걸 성숙이라고 해요. 그럼 이 나는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성숙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깨달음을 통해서. 뭐 이거는 그저 얻나요? 나이만 들면 그저 얻어지나? 잘 된다고 저절로 와가지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시행착오와 실패와 그걸 통해 가지고 사리 분별, 이거는 무엇이다, 저거는 분별, 사리 분별, 식별을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확인한 결과가 성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대로 가면 그때 내가 했던 그런 식으로 나는 살지 않을 거야. 자, 그럼 몸은 20대인데 그러면 이 깨달음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얘도 나이가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60대라 합시다. 60대. 60대로 하면 20대보다는 훨씬 성숙하죠. 몸은 20대고 늙지 않는 나는 60대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좋겠죠. 안 좋을까? 왜 안 좋을까? 20대는 20대 맞는 맞는 사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게 좋지. 애늙어진다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다 살해. 그거는 저는 그래요. 반대예요. 20대다운 이렇게 하는 근데 그 깨달음은 자기가 겪어서 시행착오나 그 여러 가지 망상이나 기타 아무튼 자기의 오류를 통해서 겪어서 깨닫는 게 진짜 깨달음이 아닌가요? 이렇게 책에서 보고 깨닫는 거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깨달음이 힘이 힘이 없죠. 되기가 그럴 것 같아서 네. 결국은 경험에 의해서 내가 직접 체험이죠.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20대 돼서는 10대 때는 내가 그때 참 공부하기 싫었다. 그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로 계속 살아와가지고 60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때 공부하는 게 정말 후회된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때 뿐인데 지나가니까 때가 안 오더라. 자, 그러면 내가 도로 10대로 돌아간다 하면은 10대 정신으로 살고 싶어요? 지금 60대 정신으로 살고 싶어요? 10대 정신으로. 예? 그래도 10대 정신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데? 예. 시행착오를 겪는 게 인생이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예. 저는 그러고 60대는, 싶어요? 예. 그래도 공부 많은 열심히 거를 하고 싶다고 많이 아니, 생각하지. 10대 내가 느낄 수 있는 많은 거를 60대 정신이면 포기해야 되잖아. 뭐 다 아니까 열심히 모르겠어요. 공부 하나만 지금 스승님이 딱 그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딴 거 역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깨닫는다 하는 것은, 근데 깨닫는다 하는 것은 예. 지금 말하면은 성숙해진다는 거잖아요. 성숙도 시간이 가고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성숙해서 뭐하게. 그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숙해졌다고 합시다. 네. 성숙하다는 말은 이때보다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에 다운 거를. 그러면 서영별님, 맞아요. 다운 거도 성숙에 포함돼요. 아까 이제 60대 성숙한 마음, 성숙한 사고로 내가 지금 10대라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갭이 있는 거죠. 언밸런스죠. 10대는 10대 사고가 있는 거고 10대 미성숙한 게 정신적인 것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이거는 완전히 갭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게 몸하고 마음의 갭이 너무 커지면 이거는 통합이 안 된 거니까 걔는 결국은 뭐야?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제 생각은 그러네요.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 걔는 60대 사고면 그 나이 또래 애들하고 못 어울리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60대 사고라는 게 뭘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시행착오, 착각, 뭐 세상적인 기준의 60대 예, 이런 거를 사고를 다 스스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그게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착각, 뭐 이런 것도 다 건너갔지만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 60대의 늙은 사고를 20대에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지니까 20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착각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그 얕게 조금 얻었던 그 깨달음보다는 그때보다는 한 단계 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오류를 겪으면 또 한 차원 올라갈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게 많으니까 얻어지는 것도 많고 오류의 성격도 좀 다르고 오류가 있다 하는 말은 혼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냥 평범하다는 거는 남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20살이 같은 두 제자가 찾아왔는데 하나이는 그 고1 때 똑같이 둘이 미고라는 데 진학했다가 하나이가 도대체 그 한국의 그 입시 중심의 그 어떤 학교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게 못 견디겠다고 자기랑 안 맞는다고 뉴질랜드에 가서 지금 영국 대학에 들어갔고 하나이는 우리나라 현행 그걸로 해서 지금 한국의 대학을 들어갔어요. 재수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 제가 마지막 떠나보낼 때 그 두 아이는 아주 비슷한 조건에 고만한 의식 상태였는데 지금 3년인가 4년 만에 돌아와서 딱 찾아온 두 제자가 현격히 달라있는데 의식 상태가 이 남아서 지금 우리 그 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그 세속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적용하면서 이 성장한 아이하고 지금 그쪽 뉴질랜드 외호주 계열의 그 풍토에서 몇 년 성장한 아이의 사고가 너무너무 달라있는 거예요. 달라져 있는데 뭐냐 하면 이 그 떠났다 온 아이는 정말 모든 그 사고의 중심에 인간성이 중심되어 있고 인간 존중과 배려가 이제 그 사이에 몸에 습득되어 있고 세상을 넓게 보고 뭐랄까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 그 그러니까 둘 다 자기 미래 삶에 대한 관심이 지금 가장 관심사인 건 똑같은데 그 20살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뭐 이성에도 관심 있고 앞으로의 전공과 잡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자기네 인컴 뭐 이런 거는 똑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뭐가 중요하냐 하고 중심을 갖는 그 사고 면에서는 중간에 지내온 과정이 너무 다르니까 이 아이는 정말 통찰력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막 하면서 저한테 신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누리고 즐겼더라고요. 동심이 요만큼도 손상 안 되면서 성숙했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실컷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 아이는 시스템 속에서 적응하느라고 막 노예처럼 막 쫓기면서 재수하면서 막 그 속에서 지식은 잔뜩 습득했는데 자기의 독자적인 그거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나를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신나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얘기해. 근데 그 사고가 이 아이는 통찰과 성숙된 시각이고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덮여있는 의식 상태에 열리지가 않은. 그래서 지금 60대, 20대라는 거는 물리적인 기준치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 똑같은 두 아이가 똑같이 우리 입장은 20대지만은 똑같은 60대 두 어떤 아줌마 둘을 딱 놓고 그 두 사람의 의식 상태를 볼 때 깨달음의 길을 걸은 사람하고 그냥 그렇게 왜 수동적으로 살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고 다를 거예요. 이 후자가 만약에 살아온 통찰의 시각으로 깨달음을 스스로 이렇게 추구하고 뭐 타의적으로라도 얻을 기회를 가지면서 만약에 그런 기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마땅히 그 다른 길을 걷는 걸 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성숙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서클님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 성수가 그런 거지. 아니 고루한 성숙은 제 생각에 멜로디가- 물론 저기 그게 이 많이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승님이 너무 단정적으로 60대 생각을 10대나 20대 지금 성숙이랑 자연스럽게 단계 밟아서 올라가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통찰이나 내면의 어떤 걸 가지고 똑같이 출발해서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훨씬 많은 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딱 그거를 가지고 10대에 딱 집어넣는다는 건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상상 프레임을 짤 때, 말하는 것의 이해 자체를 너무 기계적으로 60대 머리를 10대 잡아넣는다, 이런 어떤 그것이 좀 이상한. 잡아넣는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데 가리고, 60대 생각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이가 30대. 예. 그분은 성숙도는 얼마죠? 30대인가요? 글쎄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예수니까 뭐 성숙했겠죠. 그러니까. 성숙이란 개념 자체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이에 비해서 성숙도가 높잖아요. 성숙도가 높다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그만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어떤 목표를 있다면 목표를 다 도달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서 가는 것과 똑바로 가는 걸까? 이거 시간별로 따지면은, 가령 A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이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모르는 사람이 갈 때 알고 가는 게 나으냐 모르고 가는 게 나으냐 하면 모르고 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알고 가는 사람이 낫죠. 성숙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알고 간다는 거죠. 모르는 만큼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이 헤매는 것을 좋다고 할 수는 없지. 문명은 근데 무지한 거 어떤 아니 모든 게 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맞아요. 모든 게 다 나는 이해가 가요. 아니